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입니다. 저희는 발달 지원 부모님, 그러니까 발달 지원 자녀를 둔 부모님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 이 나의 아이에 대해서 이미 부모님이 자체적으로 자폐라고 진단을 내리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폐일 것 같다. 자폐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곤 하시는데,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자폐지는 않을 겁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외에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 부산 백병원의 강재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재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점도 있을 거고요.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어떤 경우에 이런 장애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둘 다 장애라는 면에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두 장애가 모두가 가지는 공통점은 이제 의사소통과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특징이 있고, 반대로 이 두 장애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몇 가지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두 장애 모두 이제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막 이렇게 같고요. 또 언어 표현이 부족하거나 뭐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 이제 비언어적 신호라고 하는 몸짓이나 표정, 뭐 시선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도 두 아이들, 두 장애 모두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자폐장애 아이들이 가지는 제일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제한적이고 이제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폐장애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독특한 행동 패턴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거나 뭐 의미 없는 반복적인 몸짓을 한다거나 평소에 하던 방식이나 패턴의 변화에 지나치게 예민한 이런 특징을 가지는 아이들이 보통 자폐장애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감각적인 민감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폐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특정 감각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소리나 뭐 빛 이런 데 이제 예민하거나 반응이 없는 것들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반면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이런 감각적인 예민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이제 공통점일 수 있는데, 제한적이고 반복 행동이 있는가, 그리고 감각적인 민감성이 있는가, 이거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미니 강연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부모님이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급하고 이게 답답할 때는 가장 확실한 거는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걱정들, 이렇게 사회성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그 큰 결심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는 경우에 보면 대체로 이런 발달 문제가 의심돼서 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정상 발달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이상을 막 있다고 우리가 이제 무리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이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한번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또 집에서 사실 이런 이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좀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렇게 노력들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정 내에서도 이제 의사소통을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 강화해 줄 수 있는 전략들을 찾아보는 것. 흔한 예로는 간단하게 이제 아이가 문장으로 명확하게 지시를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한 지시를 사용해서 이제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뭐 도와준다거나 있고 이런 이제 이렇게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아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패턴들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하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폐하고는 다르게, 의사소통에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면 자폐보다는 치료를 했을 때에 이 경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이게 빨리 치료를 하고 가정 내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방법대로 이제 그 언어적인 지원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평범하다는 거 이게 기준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요. 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의 일단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잘 발견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치료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했을 때 이제 자폐 장애를 가진 아이들보다는 훨씬 이렇게 그 치료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증상이 나아지고 또 좋아지는 정도는 정말로 아이들마다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그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남은 상태로 이렇게 또 지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뭐 아이가 이제 의사소통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뭐 정상 발달을 한다고 뭐 치더라도 요즘 이런 이제 환경들 이제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사실은 크고 작은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가진 사람들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때로는 이런 이렇게 소통을 너무 잘해서 아이가 친구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요즘은 이런 지나친 사회화가 아이에게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거나 또 필요 이상의 상처를 받게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정도의 어떤 이제 사회화 또 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어쨌든 아이가 많은 친구를 사귀고 화려한 말솜씨를 갖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잘 발전을 시켜서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제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호작용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화려한 말솜씨 그게 아니라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제 언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지원단이었습니다.